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전쟁이 사회, 경제, 인문학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게 될 대한대학교 경제학과 임상현 교수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별로 안 쓰고 6.25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렇답니다. 이제 전쟁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시작한 날을 이름으로 쓰는 전쟁이 별로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6.25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6.25라고 쓰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언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그러지 무슨 사변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6.25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조금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99%를 6.25라고 썼기 때문에 6.25라고 말을 아마 제가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게 한국전쟁이, 우리가 여기 그때 살아보신 분은, 우리 별로 없으시죠. 다 우리 전후 세대인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여러분 모이시면, 한국전쟁 때 무슨 고지에서 싸웠던 얘기,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글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위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행패까지 부리고,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대주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6.25 때 이러고 한쪽에서는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뭘 배웠냐? 뭐라고 배웠어요? 6.25 전쟁은 6.25 사변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 김일성의 야욕이 불러낸 비극적인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적화 통일, 김일성의 야욕 이런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악과 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99%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또 경제학 이론 전공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 자신도 조금 제가 이걸 갖고 크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뉴턴이 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법칙을 발견한 것은 직접 거인들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에디슨이 그 많은 발명을 했지만은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남들이 한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남들이 하다가 이제 안 돼 하고 그만뒀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에디슨이 많은 그걸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연구원들이 한 걸 잘 묶어서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에디슨하고 뉴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만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보통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론 부분을 얘기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오는 이런 순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9페이지 한국전쟁 후 사회의 변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건 우리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의 초점은 어디에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변화부터 먼저 결론을 9페이지거든요.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첫째 인적 이동이죠. 인적 이동. 예, 인적 이동이 발생을 해서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오고 또 우리 남한 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주로 서북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왔냐면 함경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적 이동이 문재인 대통령, 임진 대통령 부모님들이 이때 내려오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임길순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몰라야 제가 강의하는 그게 있죠. 여러분, 약간 알아도 모른다고 하세요. 임길순 씨는 누구냐면 성심당 성심당 빵집 처음에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 성심당 빵집 빵 못 먹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런 가설이 이게 성립이 되죠.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도 부모님이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 윤재균은 또 누굽니까? 국제시장 만든 감독이죠. 그 국제시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시작 뭐 합니까,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장 흥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뭐 했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못 보는 거야. 국제시장 영화 못 보고 뭐 봤을까, 여러분? 대전 역전시장, 중앙시장 영화를 봤을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김기수. 여러분, 김기수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권투 선수. 그 다음에 김웅용 감독. 그 다음에 이주일. 이주일은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사천으로 내려온 정도 됐거든요. 양인자, 강산의 부모. 그래서 강산해가 지난번 저기 갔을 때 갔죠. 북한에 문화 교류단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의 약속. 정동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동규 박사 3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자선적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3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KBS 책으로도 나오고 KBS 이 드라마로 방영이 돼.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꼬마 신랑 김정훈이가 있잖아요. 김정훈이가 TV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젊은 정동규 박사로 역할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왜 3일이 약속이냐? 이 정동규 박사 어디 사람이냐면 청진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면 한참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들으시라고 여러분? 다음 기회에 들으시기로 하고. 정동규 박사 어떤 분이신가 알아요. 근데 청진에 있는데 살짝 이제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유영군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와 살았다고 나온 거죠. 그런데 후퇴한데 근데 물어보니까 야 3일만 작전상 후퇴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3일만 작전상 후퇴한다니 가도 그래라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봤죠. 그리고 이제 와서 경성의전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고대 의대가 된 학교거든요. 거길 나오셔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동규 박사에게서는 또 제가 한 2번 정도 연극을 하고 빅토리아호에서 빅토리아호 여러분 아시죠? 그 마지막 온배 거기서 5애가 태어났대요. 나 참 그 짧은 시간에 요건 제가 어디서 봤냐면 그 30을 넘는 녀석들인가
MBC에서 어저께 저녁에도 했죠. 어저께 저녁에 뭘 했냐? 노독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노독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현무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는데, 그 안에 의무실이 있는데, 아유, 애를 보는 순간 5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 낳은 애는 그 의무실에서 태어나고, 나머지 넷은 그냥 가판에서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김치5, 그래서 미군이 1, 2, 3, 4, 5를 붙여줬대요. 1, 2, 3, 4, 5. 5번 아저씨가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기자를 하여간 이렇게 이동이 있어서 이 한국 전쟁 없었으면 이런 분들이 남한에 안 살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문학으로는 여러분 뭐 여기 문학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황선호의 카인의 후예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소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극장 옆에 살아가지고 카인의 후예 팍 김진규가 팍 잡고 무늬가 있고 박모식이가 탁 있고, 야, 저 영화 뭐 했는데 못 봤죠. 못 보았는데 작년인가 유튜브로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아주 꼭 한번 볼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건 언제 어떠냐면, 여러분 황순원 작가가 어디 출신이냐면 정주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그 고향에 갔냐면 김소울이하고 고향에 갔대요. 오산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평양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해방되고 나서 토지 개혁을 하고 나서 땅을 뺏긴 지주의 그 심리적 상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노식이 여러분 새롭죠, 여러분. 박노식, 그러니까 박노식이가 표변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뭐 김진규한테 아이고 하다가 여기 완장을 딱 따니까 딱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용당하는 뭐 이런 거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 안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염상섭 이런 거 뭐 문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요. 오발탄, 그다음에 영화 또 나오는데, 영화 이런 얘기 여러분 영화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전쟁 후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국 전쟁 덕분에 수혜를 많이 본 사람 누구 같아요? 김용옥 교수님 강의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일성이가 적화 야욕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적화를 못 시켰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제 생각엔 책임을 김일성이가 져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뭐 했다고, 여러분?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김용옥 교수가 그러세요. 이게 지금 전쟁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때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누가 혜택을 많이 받냐? 이승만 혹은 박정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3일 만에 거짓말하고 부산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수복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북한에, 저기 있으면서, 부산에 있으면서 여러 정치 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 개헌까지 2번인가 하거든요, 부산에서. 그렇게 하고 또 올라와서 또 6년간 5년간 대통령을 지낸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하고 우리가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조선이 임진왜란한테 망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선조를 전쟁 책임을 물어서 이걸 했어야 된다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승만이 최고 수혜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박정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 제가 생각한 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 저는 박정희를 고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그래서
한참 얘기가 이제 중요하고도 길어지는데 박정희 17년생에 79년에 여러분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면 여러분 최고 중심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어디겠어요, 여러분? 교육자? 군인입니다, 군인. 그리고 60만 대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60만 대군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별 달아요. 과장됩니다, 여러분. 정일권, 백선엽 다 하룻밤 너무했고 별을 달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커지는데 여기서 힘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연, 혈연, 학연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관학교를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여러분 일본 육사 출신이 있어도 대한민국 육사 출신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갔냐면 전두환 육사 11기부터 정상이고 그 이전에는 정상적인 오늘과 같은 이런 육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도 역시 육사 2기로 돼 있는데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2년, 일본 육사 2년, 4년. 이미 군인이야, 이미 군인인데 다시 남한에서 와서 뭘 했냐면 이제 경비대 만들고 하니까 특 육사 2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소위, 소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중위 대위부터 시작하고 중위 대위부터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어디서 했다고, 여러분? 전쟁 소위 달고 이미 전쟁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연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육사를 그 다음에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만주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안 만들어줬고 31년에 만주 사변 이후에 어디다 만들었냐면 봉천에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에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거기를 가죠. 2년짜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남한 북한은 남한 사람이 더 많이 갔겠습니까? 북한 사람이 더 많이 갔겠습니까? 북한 사람이 더 많이 가죠. 여러분 만약 부산에서 봉천까지 가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 기차를 안 타봐서 그런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 가지 18시간 걸렸다 그러거든요. 자, 그거 타고 다시 신의주까지 그게 450km입니다, 여러분. 또 18시간. 또 거기서 또 봉천까지 여러분 아마 한 20시간 가요. 그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정일권 같은 사람. 정일권이가 여러분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박정희 때 국무총리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박정희만 하고 국무총리는 정일권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민복희 씨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정일권 같은 사람들은 윤동주하고 문동환하고 다 중학교 동창 그렇거든요. 좀 과장되면 바로 저 너머에 군관학교가 있죠.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우리 광복대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총뿌리를 어디다 대냐? 그건 여러분들 상상이 몇 개겠습니다. 뭐 일본 군이니까 총뿌리를 어디다 대겠어요? 하늘에는 쏘지 않고 미국하고 너무 멀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군한테 주로 총뿌리를 댔을 때 그 중국군 안에는 우리나라 광복군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연으로 볼 때 만주군관학교 출신 중에 남한 사람이 적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혈연으로, 그 다음에 학연은 만주군관학교 출신. 그 다음에 일본 육사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했어요, 여러분? 한국 육사. 다시 교관을 합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인맥이 상당히 넓죠. 정일권이나 백선엽에 비해서, 장도영에 비해서
훨씬 더 장도영 예를 들어 여러분 5.16 때 앞에 박정희 중장이고 박정희는 소장이고 중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올려놨는데 장도영이가 어디 사람이냐면 의주 사람입니다. 우리 세체 고문부 신의 동기 동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북 사람이니까 내려오면 일단 뭐가 안 돼요, 여러분? 학연이 학연이 안 돼. 그다음에 지연이 안 돼, 그죠? 38 따라지라고 그때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다음에 혈연에 있어서 여러분, 박정희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 김종필이 가지죠. 김종필은 8기거든요. 8기인데 워낙 많이 뽑았어요. 그때 막 당시 급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삼수에 들어온 형이 있잖아요. 형. 삼수에 들어온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보면 저 형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떨어지고 재작년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 이 형이 2년 선배들하고 야자 놓고 이게 인맥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뭐 한다고 여러분? 나중에 1, 2년이 세월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적 재산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박정희가 이 동기들 중에 가장 늦게 들어갑니다. 왜? 사관학교 선생을 하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입학할 때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대학 사람 뽑을 때, 학생 뽑을 때 몇 세 이상 하고, 뭐 수능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있죠. 나이 제한이 없죠. 사관학교는 있습니다. 왜? 4학년하고 1학년하고 4년 정도, 3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야 이게 위계 질서가 되죠. 그래서 사관학교는 나이별로 딱딱 자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 했다고 여러분? 이거에서 군대 가려고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 가려고 하니까 안 돼요가 되죠. 그러니까 혈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혈서가 남아있죠, 지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조선반대 훈도가 이거, 온다고 해가지고, 뽑아줘서 가서, 박정희가 왜 그렇게 가게 됐냐 한 얘기를 또 하면 한참 긴데, 추측한데,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리한 일만 발생하는 거야. 이게 돌파구로 탁 뚫어내서 글로 혈서 쓰고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어디를 보내줍니까? 일본 육사를 보내주거든요. 또 일본 육사가 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어디에 가느냐면 관동군의 소속으로서 열하일기 그쪽 동네에 가서 복무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니까 김종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기 중에서 나이가 서울 4대, 여러분 김종필 찾아보면 서울 4대가 나옵니다. 4대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뭐 도망 나왔다든가 그래요. 여러분 김종필 씨를 만나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다들 이유하고 또 뭐 하느냐면 그림도 좋아하시고 이게 예능적으로 사람이 발전돼 있지. 그러니까 아마 8기 중에서도 나이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로서 어느 정도 이 자질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박정희하고 김종필은 뭐냐면 조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필의 장인이 누구냐면 박상희 씨인데 이 박상희 씨는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형이죠. 형인데 이 형은 박정희하고 띠동갑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생쯤 되는데 이 박상희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독립운동가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미에서 동아일보 지국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평을 받는 약간 사회주의적으로 전도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40년 9월인가 대구에서 쌀폭동이 나는데 거기 중재 역할을 나왔다가 이제 이쪽 파동 일으킨 사람하고 이쪽에 경찰하고 중재 역할을 나왔다가 5인에 이어서 막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이라는 분은 상당히 가장 또 박정희가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제가 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여러 이렇게 평을 보면 상당히 훌륭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이 같은 그런 좋은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조카 사이가 되는데, 나이는 몇 살 차이냐면 10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박정희 17년생이고 김종필 씨가 27년생인가? 뭐 10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이제 군련에 같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힘을 받죠.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학연, 가장, 혈연 역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개인적인 뭐 이렇게 해서 5.16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박정희가 여러분 여순 반론 사건에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형이 이제 46년에 죽고 동생 이제 조카들을 누가 다 뒤에서 도와줬냐면 다 누가 도와줬겠어요, 여러분? 형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형 친구는 다 뭐다, 여러분? 사회주의자.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다 사인을 하죠. 그래서 남노당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국내에 있는 좌익 문제다. 이거 싹 손을 치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땅땅땅 언도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심사 담당자가 백선엽이었다 그래요. 백선엽한테 만나서 이제 제가 김용옥 교수님 강의를 들은 떨구면서 나 한번 선처해 주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백선엽이가 그걸 듣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무 하는 말이 진솔하다 진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박정희 좀 억울하다는 면도 없지 않아요. 특별히 가서 한 것도 없고 그냥 지하 조직 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뭐 하냐면 남노당 조직을 풀어주고 빠져나와. 그러고는 뭐 하느냐면 그러니까 그대로 군인의 이거 계급장을 달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어디 나왔냐면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에 저쪽 구석에 테이블 하나 놓고 이쪽에 군인이고 경상도 군인이고 자기네끼리 돈 모아가지고 월급을 주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군인 한 명이 급하죠. 그래서 박정희를 그러면 이거 다시 복직을 시킬 거냐 안 거냐 이걸 회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를 한 것이 어떻게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MBC에서 한 제1공화국 짜잔 제5공화국까지가 한 1공화국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제가 5공화국까지 다 봤습니다. 한 200개를 본 거죠. 그런데 물론 다 봤다는 건 약간 과장이고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빼뜨린 게 있는데 박정희 복직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당장 지금 군인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복직시킨다 하니까 얼쏘!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라 그러죠. 좌익 이게 있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건 과거 얘기고 이것도 했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했으니까 복직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복직이 됩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계급장을 다니다. 계급장을 다는데 다른 사람 이게 여러분 전쟁 나면 모르겠어요. 전쟁 나면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전쟁 나면 제일 피해자가 약한 사람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총알 1등병 군인 오히려 장성들은 뒤에서 전쟁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거 합니다. 훈장 달고 이래요, 여러분. 그 일선에서 하는 훈장 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만은 6.25 때 박정희는 후방으로 대구에 자기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정일곤 2개, 3개 달고 누구 합니까 여러분? 백선엽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이젠하워 왔을 때 만나고 이러는데 박정희는 정일곤이하고 동갑이거든요 여러분. 박정희 어디가 있다 여러분?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보내겠죠. 우리가 육군. 그래서 유경수를 만나서 5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 때 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생활이죠. 근데 그 이전에 구조적으로 보면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을 전방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후방에 놓으니까, 저 옥천소 부잣집 딸,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한국전쟁 나고 나서 한국전쟁 없었으면 어떡한다고 여러분? 박정희가 계급장을 못 달죠. 다시 복직이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박정희가 최고 수혜자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우선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경제 문제를 한번 해요. 여러분, 적산이에요. 적산인 게 이제 적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적산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적산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는데, 가장 적산이 많이 있던 데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경상남도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청도에 대전에 약간 좀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장항에 재련소 빼놓고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에는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전라남북도는. 미국에 관련되는 이런 그 약간의 공장이 있지, 제대로 된 공업시설은 부산과 경상남도에 가장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방되고 나서 이걸 컨트롤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영을 일본 사람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이제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한국 전쟁이 나면서 피난민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예? 대구, 부산으로 왔잖아요. 예, 내려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의 증가. 공급이 있는데 수요의 증가하니까 만들면 어떻게 하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부산에 있던 그 전에 자본가들이 뭘 만났어요? 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 만나죠. 그런데 이제 피난 오는 사람들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냄비뚜껑 들고 오기 바빴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하여간 그래도 구매력을 만들어준 게 미군의 원조물자와 미군의 군수품.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끼리 만들어낸 게 뚝 떨어져서 이게 어디로 분산이 됩니까, 여러분? 일단 노역자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정주영이한테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게요. 하면서 뭐 되냐면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공장이 돌아가죠. 그래서
삼성,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병철 씨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상남도 진영이죠. 그 다음에 그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지수초등학교 출신 우리나라 재벌이 누구냐면 LG. 이거 다 써놨습니다. 이거 써놨나? 보시면 자, 이병철, 그 다음에 구인회, 그 다음에 허씨들, 후씨들하고 허씨들하고 LG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조홍재 씨는 그 효성인데 이병철 씨의 형의 친구입니다. 아니 세상에 같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이 4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분들의 철저한 기업가 정신 또 동일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유교가 만들어낸 그들한테 간 플러스입니다. 그 플러스를 자기네들이 잘 활용한 거죠. 아니 저한테 여기 제가 재산도 없고 이래서 하는데 나한테 100억을 딱 갖다 줘요. 그리고 100억을 주면서 대전시 어디 기왕이면 좀 방송이 되는 건데 이거 편집하세요. 신세계 엊그제 개장을 했는데 그걸 저한테 준다.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하겠죠. 그래서 성공을 했다. 임상일이가 뭐 경영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다 할 때 임상일이 열심히 노력한 거 다들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뭐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 몇백억 천억대 그게 있으니까 가능했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에 자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의식주잖아, 그죠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의식주는 전부 이거 제일모직 국제, 여러분 비록 국제가 망했지만은 국제 양정모 씨가 어디 사람이냐면 부산 사람이죠, 그죠? 그다음에 럭키, 칫솔 치약 이런 거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로 전환하냐면 라디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LG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식은 제일제당,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정경 씨가 어디로 피난을 내려왔냐면 이제 내려왔는데 정경 씨가 곧 47년 봄 무렵에 뭘 하느냐면 여러분 그 전에 정경 씨가 쌀 배달하고 쌀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면 경정비 같은 걸 했어요. 자동차 쪽에 상당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탕이 돼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경 씨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야, 나 자동차 해야 되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뭐 했다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뭐 했다고 여러분?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영웅시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토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토건은 본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면 오른쪽에 대학원 건물이 있는데, 그 옛날 중앙 30주년 기념관으로 우리도 대전대학도 30주년 기념관 멋있게 하나 짓자는 기념관으로 지을 때 거기서 돌을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는 관공서에 가서 요즘 말하면 받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데, 토건하는 친구들은 억대를 받아가는 거야. 내가 토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말을 갈아타요? 토건으로 말을 갈아타죠. 토건으로 말을 갈아탄 다음에, 이따 한국전쟁이 나니까 어디로 와요?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미군들이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막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막사 짓는 걸 정주영이 합니다. 다른 사람 이게 써 있어요. 자서전에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내에 10개 만들어내라 하면 자기는 한 달에 몇 개 만들면 20개 만들어내는 거야. 제대로. 동생 세영 씨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약간
저 연합대학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거기 다니면서 약간 형 하여간 저 도와주느냐고 제가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면 딱 토건업의 큰 파운데이션을 만들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이젠하워가 52년 1월에 오거든요. 그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뭐 45대인가 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온 대통령은 아이젠하워고,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두 번 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고 대통령 이 돼서 오고 대통령 당선자 입장으로 오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뭡니까 여러분? 군인 출신이니까 어디 가느냐면 전쟁터도 야전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그러다가 어디 오겠어요 여러분? 부산에 유엔군 그 묘지에 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이젠하워 왔는데 너무 1월 달에 왔는데 황망하잖아요, 그죠? 황량하잖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청 회장이 고향에 보리밭을 생각한 거예요. 보리를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아이젠하워 아주 흡족해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수전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뭐라고 여러분? 미군 관급공사는 전부 다 내 것이었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크게 파운데이션.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삼성, LG, GS, 효성, 국제, 현대 전부 경상남도에서 바탕을 둔 재벌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한국전쟁이 만약 부산 쪽으로 안 가고 목포 쪽으로 갔으면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신격호는 울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경은 여러분, SK는 원래 수원소 있다가 오늘 같은 이런 큰 재벌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어디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면 다들 그 이동통신 가져간 걸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여러분 유공입니다. 유공. 석유공사가 얼마나 커요. 그때는 뭐 완전히 독점이다. 시장 점유율이 70, 80% 된 호남정유, 칼텍스가 한 30% 가지고 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수를 받았죠. 유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울산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재벌은 전부 경남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생된 재벌이 여러분, 뭐 현대해상,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KCC, 신세계, CJ, 보강, 중앙일보, 신라, 호텔신라 등등등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 자본 구조의 형태는 한국전쟁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로 와서 보면 아까 박정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연 혈연 학연이죠. 나머지 사람 한번 보세요. 일본 정일권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저기서 만주군관학교 갔다가 다시 일본 육사 나와서 했는데 중간에 약간 경력 단절이 짧습니다. 박정희는 입대도 늦었고 경력 단절이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력 단절이 2번이 있었는데 6.25가 그걸 다시 너무너무. 그다음에 장도영 보시면 여러분 이게 불과 짧은 나이 사이가 몇 살 안 되는데 이게 단순히 영관급과 장성급이 아니고요. 단순히 아니고 이게 차원이.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진급입니다. 진급. 그리고 계급 정년제에서 딱딱딱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김종필 24년생이에요. 24. 김종필 여기 누구야? 장도영하고 불과 3년 사이인데 계급은 뭐 여러분? 어떻게 중위하고 별 두 개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이 군대 내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숙군을 해야 돼. 군대를 좀 줄여야 돼.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인사불만이 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5.16 군사 정변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명문고등학교들이 생기죠.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데 엘리트들이 어디로 진출해요, 여러분? 가자, 서울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재벌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가서 큰 세력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혼맥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생활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는 다 보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18년 동안 이걸 하면서 육사 11기가 있는 근데 31년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경력을 보면 여러분 전두환과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학도병을 잠깐 한 것 같아요.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를 보면 했다가 51년 1월인가에 정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모집합니다. 진해에서.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일로.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 휘날림면을 보면 징집을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그 장동건이가 어디서 군대 입대합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아닙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그 곧보래들 30년생 남짓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고 거기서 경북고등 출신 이런 사람들이 사관학교로 들어왔는데 이게 11기가 되고 야 우리가 이래 고향 이렇게 떠나서 우리 사관학교 다니고 하니까 우리 향후에 하나 만들자. 향후에 하나 만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우리 경북고등 출신들이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대구공고 출신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경북고등학교 출신과 대구공고를 연결해 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노태우입니다. 노태우는 입학은 대구공고로 입학을 했다가 졸업은 경북고등학교라고. 전두환이라고 저 친구 친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예요. 이게 야 우리끼리 하지 말고 뭐 한다 여러분? 좀 폭을 좀 넓히자. 그래. 그래서 17기인가 14기인가 저기 박준병이 쪼막쪼막한 이 친구도 있고 하니까 늦차 이라서 넓어지면서 큰 하나의 세력이 돼서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12.12 일어나는 게 바로 그 근본 뿌리를 보면 바로 여기에 다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기가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요걸 달잖아요. 뭘 달아요? 내가 4개를 움직이는데 4개가 아니고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준장을 달잖아요. 준장을 다를 때 4명이 달았답니다. 누구 달았을까요, 여러분? 입학 성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의 꼴찌고 예비 합격자에서 들어갔다는데 그 4명 안에 들어가고요. 김복동, 그 다음에 손영길인가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최뭔가 하는 분인데, 최뭔가 하는 분은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출신 지방은 모르는데, 3사람이 전부 어디 출신? 경상북도 출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 경상북도 출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엘리트들이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박정희 때부터 시작을 하면 30 몇 년입니까, 여러분? 60년인가? 1961년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 오늘이 8월 30일까지 약 60년 동안 경상도 사람들이 집권한 게 여러분 몇 년이냐니까 55년입니다. 55년. 경상남도까지라서 경상남북도. 김대중 대통령만 5년이고 다른 데는 정권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게 지역으로 나누는 게. 그 다음에
민주화 세력, 그래서 이제 이쪽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크게 힘을 모아가지고 산업화 세대, 산업화의 큰 주역들이죠. 그죠?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좀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니까 좀 이렇게 좀 하자 하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탄압을 하니까 이쪽에 반대편에서 뭐가 생겨요? 민주화 세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두 개의 큰 갈등으로 나타나죠.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뭐라면 민주화와 산업화 세대. 이런 말을 쓰고 그걸 극복하겠다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 산업화의 중심은 어디 여러분? 경상남북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은 수도권은 이제 좀 중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세력이 서로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더 보듬고 이렇게 해서 양쪽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제 예상대로 결론만 얘기하는데만 앞에 인트로덕션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잠깐만 요것만 하나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여기 노래를 보시면 노래를 하나 내가 써놨는데 여기 전쟁 노래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다 아는 노래.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잠깐 소개시킨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인데 한명희 씨는 서울음대 작곡가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우르트시 1기인가 2기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 민통선에 근무하는데 민통선에 보니까 비목이 그렇게 많다. 가묘.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예? 한국전쟁 때 동료가 죽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울면서 그 동료는 죽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내 동생을 부탁해. 오인의 해병,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러나 뭐 합니까, 여러분?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 비목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져요.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노래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겨울에 그 찻집, 킬리만자로에 보면 타타타. 이게 무슨 한국전쟁하고 관계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은 한국전쟁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 그 찻집 누가 불렀죠? 예? 조용필이 불렀죠,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것도 조용필이 타타타는 김국환 씨가 불렀는데 이 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겨울에 그 찻집 작사자가 누구냐면 작사자가 여러분 작사자 아시는 분 모르시죠? 예, 여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주일? 이게 아니고 양인자. 양인자 씨는 어디가 고향이냐면 함경도가 고향. 다시 비슷하게 이때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시인이시죠. 그런데 이 노래 작곡자는 김희갑 선생님이신데 김희갑 선생님 우리 김희갑 하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합주의 돌아가신 합주의가 합주의 김희갑 선생님도 함경도 사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곡자 김희갑 씨가 있는데 그 김희갑 씨는 황해도과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로 몰랐다가 이제 양인자 여사는 사별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노래하면 뭐 한다고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전선야곡을 하는데 물론 그거죠. 그러나 이런 지금 그 겨울에 그 찻집도 뭐의 산물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한국 전쟁이 낳은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인지도 모르겠죠. 환불입니다. 만약 한국 전쟁이 안 났으면 양인자 여사가 부산에 왔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요것만 그래도 천벌이는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용산 전쟁 기념관의 형제인 사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교 출신 형 소희하고 전하사라 이제 동생 인민군하고 이렇게 일칠제 있던 걸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누구야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됐다 그러고요. 김용욱 여사라는 분이 있다. 김용욱 여사가 탤런트 김용욱 여사 누구냐면 여러분 육회 삼회 통쾌 선전하는 예, 그렇죠. 근데 역사전으로 그날에 나오셔서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큰 오빠가 이걸 했답니다. 한국 전쟁 나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누가 얘기하니까 나왔더래요. 나오더니 인민군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작은 오빠는 국군으로 가고. 그래서 김용욱 씨가 뭘 했냐면 여러분 이산가족 만날 때 이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빠는 뭐예요, 여러분? 인민군. 큰 오빠는 인민군. 작은 오빠는 뭐예요, 여러분? 네, 국군. 김용욱이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 얘기도 하면 우리 둘째 고모가 헌병이셨는데 이렇게 포로를 잡았대요. 포로를 보니까 머리에서 보니까 정말 종진이 아니가. 육촌 동생이야 인민군. 그래서 중간에 신호 보증해서 빼돌려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육촌 그러니까 이 윤종신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돈의 육촌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윤종신 아저씨의 처남이 저 고등학교 은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돈의 팔촌인 거예요 진짜. 우리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지연 씨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요것만 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이란, 밀면이 남북한, 이게 밀면,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밀면, 돼지국밥, 변호사에서 김영애 국밥, 야야, 돼지국밥 하나 먹고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지찌개인데, 유복연이라는 분이 밀면을 최초로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냉면집이 부산에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밀면을 개발하고 돌아가시 전에 성천관 유역의 그 주변을 그려셨는데 그게 구글에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끝나고 나시면 굿세어라 금수나 한국인의 밥상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그냥 보통 밀면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을 가진 단일 민족이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서로 아무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88세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민족이 잘못입니까? 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려봐요.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이 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마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캐치업을 한 건데 요게 그분의 글씨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본인의 성천강 요거를 한국인의 밥상에서 구글로 찍어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전쟁의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다 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저 주관적인 얘기가 섞일 수 조심스럽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냐. 정치는 경상북도 중심으로 박정희가 있어서 그리고 박정희와 밑에 연결되어 있는 누가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서 큰 역할도 하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디라고 여러분? 경남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력이 되는데 뿌리는 그분들이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 뿌리는 한국전쟁에서 구조적으로 돼 있다. 만약 이게 목포 쪽으로 갔으면 이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자, 김일성이 적화 야욕이냐 이승만의 북진통일 의지냐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